안녕하세요. 오늘은 저의 첫 번째 창업 스토리와 20평대 카페를 창업하기 위해 들어간 비용이랑 1년차와 8년차인 지금 매장의 매출액은 어느 정도 달라졌는지, 그에 따른 순수익은 어떻게 측정되고 있는지, 그리고 저만의 매출 상승의 비결과 그로 인해 안정기에 진입 후 매출이 얼마나 달라졌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감기에 걸려서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창업을 마음먹고 가장 먼저 한 일은 부동산을 가는 거였는데요. 저희 1호점 매장이 그때 당시 골목치고는 꽤 뜨는 상권이었어요. 번화가랑 붙어있기도 했고요. 별 생각 없이 이 동네에 좋은 매물이 있는지 궁금해서 네이버 부동산으로 검색을 하다가 생각보다 시세가 괜찮은 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해당 부동산에 방문을 해서 제가 원하는 동네 매물을 요청드렸습니다. 그러다가 얻게 된 자리가 바로 이 자리, 좋다라는 이름을 가진 저의 첫 번째 매장은 약 18평에서 20평 정도 되는 크기에 보증금은 그때 당시 1000만원, 월세는 100만원 이하의 매물이었고요. 물론 7년이 지난 지금 모두 다 2배 이상은 올랐습니다. 원래는 피부관리실로 운영이 되는 곳이었고 장사가 잘 되지 않아서 나가시는 곳이라 권리금은 따로 없었습니다. 처음 창업이다 보니까 예상치 못한 곳에서 지출이 발생할 거라 생각해서 큰 비용이 나가는 인테리어에서 최대한 발품을 팔아보자, 최대한 줄여보고자 했고요. 보통 인테리어 계약을 하면 대부분 레퍼런스는 반영을 하되 전체적인 공사를 맡기는 도급 공사를 하는 데 반해 저는 셀프 인테리어는 아니지만 직영 공사로 하나하나 요청을 드리는 식으로 거의 인건비랑 자재비, 그러니까 디자인을 어느 정도 해서 드리는 식의 약간 단순 공사라고 해야 할까요? 직영 공사로 했었는데요. 그 당시에는 조금이라도 비용을 절감한 장점은 있었지만 살면서 항상 드는 생각은 전문가는 괜히 있는 게 아니다, 어설프게 했다가는 돈만 더 들어간다 라는 상황을 좀 많이 접하다 보니까 가급적 이걸 보는 여러분들은 직영 말고 도급으로 전문가에게 맡기시라고 하고 싶습니다. 전문가가 정말 괜히 있는 게 아니라는 걸 매번 뼈저리게 느낍니다. 디테일이나 전체적인 완성도를 봤을 때 내가 디자인이나 꾸미는 감각이 정말 좋은 게 아니라면 저는 가급적 셀프나 직영은 추천을 드리지 않습니다. 네, 아무튼 지금부터 인테리어에 사용된 비용을 말씀을 드리자면 당시 철거에 80을 사용을 했고 내부는 실리크 벽지로 100 정도, 그리고 수도 설비공사에 120만원, 이거 이제 화장실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바닥은 폐교마루라는 빈티지한 원목 자재를 사용했는데 이게 300만원이었습니다. 당시 출입문을 저희는 일본풍 미닫이 원목으로 만들고 싶어서 이걸 그려서 해달라고 했었는데 이게 300만원이 들었네요. 네, 뭐 인테리어에 부가세 미포함으로 총 35만원이었네요 20평 치고는 사실 좀 싸게 하긴 했어요, 제가 생각을 해도. 그래서 인테리어 해주신 사장님이 이제 발품 팔아서 싸게 하신 거라고, 근데 자기네들은 이러면 남는 게 없어서 안 좋다고 좀 가볍게 농담을 하신 기억이 있습니다. 여기에 어닝은 부가세 미포함으로 63만원을 했고요. 그리고 승합공사에 170, 그리고 한전 불입금으로 95만원을 납부를 했네요. 그리고 바를 서울 가서 우드 제작소, 이제 원목 맞춤 디자인을 하는 업체에 가서 저희 바 장비에 맞춰서 이렇게 2개 제작한 게 200만원, 머신과 그라인더 온수기, 그리고 테이블 냉장고, 제빙기 총 해서 집기류 이제 큰 머신에는 한 1600만원을 지출을 했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커피 가격에 천차만별입니다. 저렴한 것도 있지만 저는 당시에 겉멋이 들어서 수동 3그룹에 이제 좀 빠져 있었어가지고 결국 1년 뒤에 사실 머신을 바꿨습니다. 머신이 1000만원이었으니까 머신 때문에 장비에 대한 코스트가 확 오르기는 했었죠. 자, 이제 여기까지 들어간 비용, 보증금 1000만원, 자 보증금 1000만원, 그리고 인테리어 1035만원, 그리고 장비에 1600만원, 자 여기에 어닝 63만원, 그리고 전기 승합 비용에 170, 그리고 한전 불입금으로 95만원, 빠제작 200만원 하면은 총 했을 때 4163만원이 나옵니다. 이렇게 크게 들어간 비용만 합쳐도 4163만원이네요. 그렇게 이제 부족한 집기류와 의자, 테이블, 그리고 소품, 그리고 인터넷, 포스, 단말기, CCTV, 캡스, 냉난방기, 에어컨 2대, 사소한 걸 모두 다 합치면 창업에 들어간 비용은 5천만원이 좀 넘었습니다. 근데 이마저도 정말 적게 들어갔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카페 5천만원? 괜찮네, 할만하네? 라고 생각하고 시작하셨다가는 큰일 납니다. 운영을 하시면서 부족한 부분만큼 분명 재투자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처음 카페 창업이시라면 더더욱이요. 그래서 저도 딱 오픈 시점으로 6개월 사이에 약 3천만원 정도 더 썼던 것 같습니다.
제가 18년도에 오픈할 당시에 미니 포스기를 사용했었는데 이게 불편함이 많아서 20년도쯤에 포스 단말기 회사를 바꿨어요. 이때 포스기가 바뀌면서 지금 18년도 자료 조회가 안 되더라고요. 정확한 매출 자료는 보여드리기 어렵지만 1년 차였기 때문에 대략적인 매출은 기억이 납니다. 저희는 주 1회 휴무에 주 6일 근무, 11시 오픈, 10시 마감이었고요. 거의 11시간을 운영을 하면서 한 달 평균은 25일에서 26일 정도 열었습니다. 오픈 첫 해 매출이 제가 5월 15일에 오픈을 했었는데 첫 달은 한 200만 원 정도가 매출이 나왔어요. 근데 뭐 첫 달이었으니까 이때는 넘기고, 그리고 6월에 600만 원대, 7월이 800만 원대, 8월이 좀 잘 나와서 920만 원이었고 9월이 최고 매출이었는데 이때가 970만 원이었습니다. 이때까지가 오픈빨이었던 것 같아요. 10월부터 점차적으로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하락세를 겪었는데 이때 순수익이 한 200에서 300만 원 정도였어요. 왜 이렇게 적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일단 세금에 대해서 제가 그때는 잘 몰랐다 보니까 매출의 한 10%에서 15% 정도를 세금으로 모았고요. 그리고 제가 매장에 계속 발전을 시킨다는 명목으로 이것저것 지출이 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출이 많을 땐 수익이 당연히 줄었는데, 고생은 고생대로 하는데 수익이 적으니까 좀 아껴보자 해서 정말 안 쓸 땐 그나마 몇십만 원 정도 좀 더 남기는 하더라고요. 직장 생활에 그래도 빗대어 보면 처음부터 각오는 했었지만 이 정도로 고생을 하는데 이것 벌려고 창업을 한 건가 싶더라고요. 처음부터 잘 될 순 없지라고 생각을 했지만 막상 또 내 상황이 돼서 하루 종일 이 생활을 몇 달 겪다 보면 또 그 생각이 안 나요. 그러면서 점점 매출은 줄어들고요. 이때 든 생각은 매장이 변화하고 발전하는 게 없으면은 손님들이 또 재방문을 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를 느꼈어요. 왜냐하면 카페는 계속 새로 생깁니다. 그 수많은 경쟁에서 재방문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잘하고 있는 것은 계속 유지를 하고, 새로운 것, 그리고 못하는 것은 계속 시도를 하고 도전을 해야만 왔던 손님들이 조금이나마 또 재방문을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매출이 안 좋았을 때는 2년 차에 한 600에서 700만 원까지도 떨어졌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떨어진 게 아니죠. 그냥 그 정도 매출이 나오는 상권의 매장이었던 건데, 처음 오픈했으니까 첫 방문 오시는 분들이 다 빠진 진정한 저의 매장의 매출이었던 거예요. 이제 여기서부터 갈림길입니다, 여러분. 모든 매장이 다 똑같아요. 그렇게 오셨던 많은 분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오실 손님들 재방문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아니면은 일회성으로 끝날지. 그래서 저는 2년차 시작하는 첫 달부터 로스터기를 구매했습니다. 매장에 커피를 직접 로스팅을 하고 5월쯤에는 그때는 배달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당시 19년도라서 카페 배달이 그때는 정말 없었어요. 다들 카페가 배달도 해 하면 신기해하는 분들이나 개인 카페가 무슨 배달이야 하는 시선을 받으면서도 시작하게 된 게 그때는 제 나름의 도전이었습니다. 당시에는 확신이 있었어요. 언젠가는 모든 사람들이 배달로 커피랑 디저트를 시켜 먹을 거라는 걸요. 그래서 나름의 블루오션일 때 자리를 잡아서 뭐 동네 1등이나 2등도 했었는데, 이때 한 배달로만 1000만 원 이상 매출을 올렸습니다. 근데 배달이 수익성이 안 좋은 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았어요. 조금 적게 벌더라도 서비스를 많이 나가고 더 열심히 일하고 매출이 좀 높아지니까 안주를 했었는데, 수익 계산을 해보니 정말 안 남더라고요. 일한 게 다 어디로 간 건지. 그래서 가까운 곳은 직접 배달도 좀 다니고 그랬는데, 그러다가 사고도 났었습니다. 그때 또 생각이 났죠. 어느 정도 성과가 보여야 보람이 있고 지속이 가능한데, 이런 식으로는 지속이 가능할까. 고객 유지하겠답시고 서비스는 계속 퍼주고, 배달이니까 원래 매장 가격보다 저렴하게 가격 책정도 했는데 완전 잘못 짚은 거죠. 서비스를 줘서 유지하는 고객은 서비스 때문에 우리 매장을 찾는 거고, 가격 경쟁으로는 절대 저가 프랜차이즈랑 경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배달의 비중을 줄이고 카페라는 업종의 본질적인 퀄리티를 높이고자 새로운 디저트를 개발을 하면서 20년도에 크로플이 대유행이었던 거 다들 아시나요? 저희는 남들보다 더 빠르게 지방에서 16년도에 크로플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케이크도 시작하면서 그때 벌써 케이크 종류가 무려 10가지 이상이었어요. 스페셜티 핸드드립도 시작을 하면서 커피 종류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매장에 불편한 의자나 테이블도 전부 다 바꿨고요. 이때부터는 매출이 정말 나날이 늘더라고요. 작은 매장이었는데 2천만 원 후반까지 나오다가 이제는 거의 몇 년 동안 2천만 원 초중반대를 유지하는 매장이 되었습니다. 제 경험에 빗대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버는 돈을 다 투자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다른 기반이 잘 잡힌 퀄리티 좋은 매장과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이 방법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객관적으로 내가 손님이었다면 우리 매장 또 올까? 더 먹을 게 많은, 더 커피가 맛있는, 더 원두가 다양한 카페가 널렸습니다. 그런 매장들만큼 하면서 그 매장들보다 더 특별한 무언가가 없다면 나는 앞으로 시간이 갈수록 도태될 뿐, 사람들은 우리 매장을 올 이유가 절대 없습니다. 내가 생각해봐도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더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 불안함을 어떻게든 없애기 위해 뭐라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정답은 아니지만 우리 앞으로 카페를 하실 많은 사장님들, 혹은 하고 계신 사장님들, 우리 모두 대기업의 프랜차이즈나 잘 나가는 자본이 많은, 또 퀄리티가 좋은 카페들이 우리보다 먼저 시작을 해서 많은 데이터와 경험이 많은 경쟁자들입니다. 각자의 경험으로서 독보적인 장점이 분명 있으시겠지만 스스로 생각해도 우리 매장의 본질적인 퀄리티가 많이 부족하다 생각하신다면 돈 아끼지 마시고 끊임없이 배우시고 투자하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 20평 카페 창업에 대한 비용과 매출, 그리고 수익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수익이라는 게 또 같은 매출에서 400, 500 이렇게 훨씬 더 버실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수도 있습니다. 워낙에 쓰는 재료나 지출에 따라 세금에 따라 상이하기 때문에 재미로만 듣고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저의 경험담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앞으로도 저의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